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논문 한 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바로 이 논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이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돈, 그러니까 정부나 은행 같은 거 없이 오직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화폐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온라인 결제에 정말 은행이 필요할까요?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당연했던 믿음, 현재 금융 시스템의 바로 그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인 거죠. 이 논문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신뢰라는 걸 기반으로 한 모델의 문제점부터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모델은 은행 같은 중간 다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누군가 중재를 해야 하고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제안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그냥 암호학적인 증명, 그러니까 수학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거래 취소?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깔끔하고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놓은 이 기발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고요. 이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신뢰의 문제점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금융 중개인이 비용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논문에서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은행이 중간에 끼니까 거래 비용, 즉 수수료가 비싸지고요. 또 거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또 소액 결제를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한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 정도 사기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럼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전자화폐 혹은 코인이라는 걸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서명의 사슬로 돈을 정의하는 거죠. 논문에서 말하는 전자화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서명들이 쭉 이어진 체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돈을 보낸 그 모든 기록, 그 소유권 이전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인 덩어리, 바로 그 기록 자체가 돈이라는 겁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그럼 이 코인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볼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이 코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이전 거래 기록이 있겠죠? 거기에 다음 사람의 공개 키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디지털 서명을 딱 해서 이 정보 덩어리 끝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개주에서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모든 디지털 화폐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 바로 이중지급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데이터는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디지털 돈을 A한테 보낸 척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을 복사해서 B한테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막아주죠?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없는데 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를 전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저 돈은 아까 썼던 거네 하고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결국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개적인 거래 장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백서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야말로 아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연산을 통해 공개 원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증명이라는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하는 거죠. 작업증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아주 어려운 컴퓨터 연산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퍼즐은 풀기는 정말 어렵지만 누군가 나 정답 찾았어 라고 외쳤을 때 그 답이 맞는지 검증하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경쟁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암호값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작업 증명은 기본적으로 CPU 하나당 한 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듯이 이 네트워크에서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동원된 쪽에 의견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장 긴 체인, 즉 가장 많은 작업이 증명된 기록이 바로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죠. 이 작업 증명을 통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네트워크에 알려지고요. 그럼 노드라고 불리는 참가자들이 이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블록이 진짜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수학 문제, 즉 작업 증명을 풀려고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정답을 찾은 노드가 나오면 내가 풀었어 하고 자기 블록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럼 다른 노드들이 그걸 받아서 검증하고 오케이 문제 없네 싶으면 자기들이 가진 체인 뒤에 착 하고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 자원과 전기를 써가면서 이 힘든 경쟁에 참여할까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 즉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어려운 작업 증명 퍼즐을 가장 먼저 푼 노드에게는 보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코인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채굴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죠. 둘째로 사람들이 거래를 보낼 때 내는 약간의 수수료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시스템의 심리적인 설계예요. 만약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자기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얌전히 규칙을 따르면서 새로운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합리적인 이기심이 곧 네트워크의 정직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논문에는 공격이 성공할 확률을 계산한 표도 실려 있는데요. 이걸 보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공격자가 전체 네트워크 파워의 1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가 조작하고 싶은 거래 뒤로 블록이 딱 하나만 더 생겨도 그걸 뒤집을 확률이 20%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3개만 쌓여도 1%대로 5개가 넘어가면 0.1%도 안 되게 되죠.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거를 바꾸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네트워크 파워의 10%를 가진 공격자가 있다고 해도 고작 5개의 블록만 더 쌓이면 거래를 조작할 확률은 0.1%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트코인의 위전을 한번 들여다보죠. 논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앙관리자 없이 그냥 참여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합의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아주 튼튼하게 돌아가는 그런 개인 대 개인 시스템을 제안한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소유권은 안전한 디지털 서명으로 보호됩니다. 둘째, 골칫거리였던 이중지급 문제는 작업 증명이라는 경쟁 방식을 통해 해결했고요. 셋째, 가장 긴 체인이 곧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역사가 됩니다. 넷째, 합리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참여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중앙 서버 없이 분산된 구조 덕분에 아주 견고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백서는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화폐 하나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과연 중앙기관의 신뢰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